I'm digging through the glove box. I thought I had a map in here. The driver's door doesn't lock. I bought the car my junior year. There's candy in my backpack, and you can pick our soundtrack. We're heading for the East Coast tonight, so pack your bags and hold on tight, 'cause we're taking off. Run away with me. We're on the way to New York City. Take my hand and see Manhattan never looked so pretty. Travel light and see the world. 또 오늘은 제가 우리 그 세종 신도시 답사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 세종시 전반에 대해서 여기 상호명이 뭐냐? 세종 롯데공인 크게 해준 거예요 지금. 네. 네, 정진수 대표님이 전반적으로 아파트 이 온 김에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하고 현재 상가들이 돌아간 공약 그런 거를 좀 한 30-40분 정도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박수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롯데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진숙이고요. 저는 여기 세종시가 천마을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해서 지금 거의 한 7년이 넘어간 상태인데, 저는 인근에 있는 대전에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다가 세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경력은 거의 지금 한 2003년도부터 중개업을 했으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지금 차지는 것 같은데, 거의 절반은 대전시장에서 일을 해봤고요. 절반은 제가 세종에서 일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전에서 일할 때는 그냥 거의 기존의 아파트만 중개를 하다가 여기 세종 신도시라는 데서 와서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각종 이제 제가 저렇게 교수님 이렇게 임장 따라다니면 신도시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권리라든가 뭐 상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여기 세종에서 다뤄보니까 너무 재밌고, 전국적인 시장이나 상권은 조금은 알 수 있다고 아까 그렇게 돼서 재밌게 세종에서 진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세종에서 사실은 중개사분들이 지금 세종이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면서 중개사분들이 일할 게 없다고 대전을 나가는 케이스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있으셨어요. 그게 대전이 지금 상향이 이제 세종이 조금 묶이면서 대전으로 조금 풍선 효과로 가격이 좀 상향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활발하다는 이미지로 해서 일하시던 분들이 대전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세종이 제일 일할 게 많고요. 해먹을 것도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투자할 때도 대전에서도 있어 봤지만, 전 아직도 대전에 부동산 투자해놓은 물건들도 있고, 저희 남편도 대전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세종만큼 좋은 데는 없다는 판단이 서요. 대전은 좀 일시적인 상향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워낙에 인구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영향이 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유입되는 인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현재 거의 한 33만을 넘어 34만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 상반기만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거예요. 그게 보시면 지금 이게 이 빨간색 선 안에 있는 이 테두리가 세종시를 수용해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개인 수요 땅이 아니라 LH랑 행복도시공사에서 같이 수용을 해서 지금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이 빨간 선 외곽은 다 개인 소유예요. 개인으로 토지가 나눠져서 이 빨간 선 안은 100% 수용이 됐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도시 기본 계획에서 자꾸 변경되는 게 지금 현재는 7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도가 굉장히 빠른 동네고, 세종은 아이 셋 있는 집도 흔한 집이고요. 넷 있는 집이 귀한 집이고, 5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어린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 여기 평균 연령이 37세거든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벌판에 여기 뭐가 되겠어 하시는 분은 되게 많았고,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엄청난 이제 그 인기몰이를 되게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향후 거의 한 8년 동안 천마을 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이제 세종의 꺾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는 느껴보지는 못하고 중개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외곽에서 뭐 아파트 가격이 빠졌다더라, 뭐 그리고 경매 물건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빠지지 않았냐고 문의하시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지역 있잖아요. 내내 도시잖아요. 도시면 당연히 입지 여건에 따라서 지역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 지역 편차가 생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혜택이 있는 지역이 있고 약간 외곽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빠진 건 맞아요. 근데 항상 혜택이 있고 그 지역에서 계속 상향했던 지역은 그냥 보합세를 지금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급매물이 나오면은요 3, 4일 내로 바로 소각이 돼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가격이 조금 빠져서 거래가 되는 시장은 맞기는 한데, 그래도 확 눈에 보이게 확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계속 있기는 해요. 있고 거래율은 많지는 않고 이전보다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우선 대출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제재가 생기다 보니까 거래율이 빠진 것도 많기는 하지만, 대신에 청약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청약률은, 분양 청약률은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뭐 분양하는 거 홍보물 하나만 광고를 띄우게 되면은 블로그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청약은 계속 과열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각종 개발 생활권을 2생활권, 1생활권, 6생활권, 5생활권, 4생활권, 3생활권 이렇게 해서 총 여기 S생활권까지 해서 총 7개 권역으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개발 진행된 것 중에 지금은 2단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향후 딱 10년 남았어요. 10년 동안 해서 이제 마지막 6생활권과 5생활권만 개발이 진행이 된다 하면, 세종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대로 모든 게 다 100%, 99%는 거의 완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신도시는 자본력이 없거나 돈이 안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국이 변경이 되거나 사업 시행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서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되는 케이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 중에 안 된 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가 되면 됐지 뭐 빠지거나 더 좋아지던 상황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에서 지금까지 거의 2단계, 이제 내년부터 2020년부터 이제 3단계 진행이 시작이 되는데, 2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진행됐던 대로 모든 게 다 원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1생활권이 여기 보시면 중앙행정타운이거든요.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 저희 나라 중앙부처 직원들이 들어오셔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생활권 위주로 해서 먼저 개발이 진행이 완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 여기 천마을 한솔동, 여기는 세종시 시범마을로 해서 마이너스 100만원씩 현재 공급을 했었던 지역이라 평당 분양가가 600만원대였던 게 지금은 1200만원대로 올라가서 2단계 진행된 시점에서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거의 분양가가 배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 빨간색은 상업용지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도상에 들어가 있는 건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은 상가하고 주거랑 같이 겸비돼서 들어가는 지역이고, 지금 여기 지도상에는 안 나타났지만 얘네들도 지금 다 공급이 완료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공급이 다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종은 특색 있게 아파트를 짓는 게 지금 여기 트렌드로 바뀌어버려가지고요. 왜냐면 처음에 진행할 때는 건설사들이 1군 업체들이 안 들어왔었어요. 왜냐면 분양이 될지도 미지수였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구 개발하던 과연 여기에 누가 살까도 관건이었고, 청사 직원들이 내려오겠어? 그것도 관건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유령도시 될 거야, 거품도시 될 거야가 바로 인근에 있는 대전에서도 그런 영향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대전시장에서 제가 길게는 아닌 7년을 일을 해봤지만, 대전시장에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있었던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상향되는 시장에 제가 근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권에 피라는 게 붙어있던 적이 없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세종에서 프리미엄을 얘기를 하면 대전 분들이 콧방귀 뀌고 갔던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피가 지금 현재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1600만원대였던 게 지금은 1200대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아파트 분양 가격에 매가도 따블이 된 지역이 몇 군데가 많이 있는데, 그 따블된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사가 1군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건설사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브랜드를. 현대냐, 포스코냐, 아니면 뭐 어디 대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다 보니까 여기 LH가 생각하고 행복청에서 머리 쓴 게 설계 공모를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 2-4 생활권, 2 생활권은 문화국제교류로 개발이 되는데요. 여기는 건설사들이 천마을을 뺀 나머지 여기는 LH가 했고요. LH가 분양 시공 시공까지는 LH가 다 했고요. 여기만 시공만 현대, 대우, 삼성이 이제 했고요. 나머지는 여기 이생활권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를 받아서 너네가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을 건지 건축 공법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테마를 갖고 지을 건지에 대한 거를 모두 다 지금 여기 선정을 해놔서 이렇게 설계 공모를 했던 아파트들의 가격은 굉장히 상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도 똑같이 여기 4-1 생활권 이쪽도 설계 공모를 했는데 프리미엄이 84가 기본 2억이고요. 84 넘어가고 강변 나오는 것들은 피가 3억에서 3억 5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설계 공모한 아파트들은 건설사도 받쳐주지만요. 실질적으로 세종의 교통수단인 BRT거든요. 이 BRT를 순환하는 버스 노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 여건인 BRT 노선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 브랜드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설계 공모 됐다. 그러면 세종에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많게는 1.5배 아니면 거의 더블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종의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는 BRT를 추구로 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건설사 브랜드. BRT 뜻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BRT가요. 저희가 교통 신호 체계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버스예요. 버스인데 서울이나 경기권은 지하철이 있잖아요. 세종은 그거는 없고요. 지하철은 없고 대신에 버스인데 사거리를 고가다리 이제 천천히 다니시다 보면은 고가다리가 있거나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다니면서 신호 체계를 안 받게끔 해서 BRT가 교통 체계가 주축이 돼서요. 이 BRT 노선으로 해서 환승을 하면서 모든 차들이 이제 기본 일반 버스들이 다니게끔 교통 체계가 지금 완료가 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BRT는 이렇게 쭉 타고서 6생활권을 지나서 오송역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송역에서 타고 들어오면은 대전역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되게 인지도가 좋고 지금은 저희는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을 못할 정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막히고 세종은 지금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되면 교통난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많은 분들의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2-4 생활권 중심 상업용지에 여기 백화점 예정지로 지금 잡혀 있는 데인데요. 백화점 수익률 구조 때문에 아직은 백화점이 형성이 되거나 어디가 지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백화점 부지가 이제 층고를 뭐 50층까지 올려서 판매시설과 영업시설만 허가를 냈던 걸 지금 호텔까지 허가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호텔까지 영어를 해서 숙박까지 저기 되거나 하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이 굉장히 없는 상태로 지금 다 유성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하면 여기 백화점에 누가 이제 들어오겠다는 입점하겠다는 그 업체들이 선정이 될 것 같다고 얘기들 하셔서 지금 현재는 얘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세종이 5월 달에는 진짜 분양이 굉장히 많이 해요. 분양이 많이 하는 지역이 여기에요. 4-2 생활권에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 있거든요. 얘가 지금 분양을 하는데 최근에 주상복합이 분양이 다 완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분양한 데가 여기 우미건설에서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어요. 주상복합인데 얘가 평균 분양가격이 8사 기준으로 1170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청약 경쟁률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거의 177대 1이 되고요. 이주 공무원들 특별공급 대상이 50% 물량인데 얘가 50% 물량이 거의 한 280 몇 세대 정도 되는데 신청자가 4,100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직 청약 통장이 지금도 4,000개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5월 24일 날 동시 오픈되는 지역이 여기 M1 블럭하고 여기 M3 블럭이 신동아랑 그 다음에 한신이랑 이렇게 해서 여기 M1 블럭, 여기 M2, M3 해가지고서 세 블럭이 먼저 공고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세종 자이 이편한 세상 있죠? 자이가 GS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첫 설레임 뭐 그런 문구를 가지고서 지금 자이랑 대림이랑 같이 지금 공사를 1200세대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부하고 동부 하늘채 센트립이 거기 들어가는데 빼고는 지금 3개 블럭이 거의 아까 스크랩 하신 것처럼 3000세대 넘는 게 5월 24일 날 동시에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시다 보니까 3000세대가 넘어도요. 실질적으로 1500세대는 공무원 거예요. 특별공급 대상자인 공무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들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15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1500세대에서 또 일반 특별 또 있잖아요. 다자녀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먼저 딱 가고 나면은 일반인들이 세종의 당에 거주하거나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사생활권 쪽에 청약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보시면 BRT하고는 조금 멀리 형성이 돼 있고요. 건설사 브랜드는 여기도 설계공모로 들어가서 브랜드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단지 규모가 조금 작아서 세대가 작아요. 세대가 작다 보니까 한 블록이 1000세대가 안 되다 보니까 아시겠죠? 몇백 세대밖에 안 되니까 2블록씩 해서 공급으로 지금 예정이 잡혀 있고 여기 아파트가 보시면 저희 사무실 있는 데가 여기 지금 현재 세롬동 2-2 생활권이거든요. 제일 메인 중심인데요. 그리고서 어느 광고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세종시의 평당 단가 제일 비싼 동네가 이 동네예요. 저희 동네. 여기 14단지가 대형 평수로 포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거래,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평당 단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여기 안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 14단지, 그 다음에 여기 레이크파크, 호수공원 바로 위에 있는 어진동, 그 다음에 11단지, 10단지 뭐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 지금 현재 이 세롬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 주축이 돼서 가격이 지금 상향이 되는데 여기 주상복합 얘네들은 지금 제일 작은 게 84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로 주상복합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트렌드로 잡혀서 움직이다 보면 있는 분들, 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금 부유층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지금 다 거주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입주가 되게 되면 약간의 변동은 생기겠지만 어쨌든 이 생활권이 지금은 현재는 메인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세종의 지도를 펴고서 들어오셨을 때 이세는 먼저 들어오시더라고요. 입지 여건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지도나 소문도 그렇게 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동네가 지금은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거래율이 제일 많고요. 아파트도 제일 많이 수요도 있고 해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이생활권 쪽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가 지금 보라색이 보시면 세종밸리라고 해서 이제 기업체들 있죠. 회사 업체들한테 공급을 해줬는데, 토지 공급을 해줬을 때 방법이 30%는 상가를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30%는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30%는 그 회사가 보유를 하게끔 했대요. 그래서 거의 한 100% 기준으로 해서 거의 30-40% 보유나 임대나 해서 상가도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상가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시고, 여기 토지 받은 이제 대표님들 몇 분이 전화 오셔서 상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8월달에 행안부랑 미래부 내려오잖아요. 행안부가 내려오면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대요. 그 행안부 우리나라의 중심인 그 부처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부처 밑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이 회사들이 서울에서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세종에다가 아예 본사가 옮겨지거나 아니면 아예 지사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 회사들하고 지금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쪽 안쪽으로 해서 단가 낮게 해서 임대를 낮게 해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로 들어오게끔, 거기 사장님들은 지금 현재 그 회사들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하시는 거 보면, 여기가 물론 약간 외곽이기는 해요. 외곽이기는 하지만 여기 세종밸리나 특히 대전으로 나가는 여기 도로거든요. 이 대전으로 나가면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 동네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3000세대 대량이라 분산이 돼서 청약 경쟁률이 오늘 이번에 한 우미림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도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고 분양권은 전매가 안 되고요. 등기 치고 나서만 전매가 가능하고 특별한 케이스 몇 개 아니면 거래가 안 돼요. 근데 그 특별한 케이스들은 일반인들이 조금 맞추기는 어렵고요. 이제 몇 가지 혜택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이제 내년부터 여기 6생활권이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요. 5생활권이 스마트 도시가 형성이 되는 지역으로 돼 있고 이제 여기 학감리 쪽이나 이쪽에서 남향으로 해서 금강뷰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6생보다 5생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과열되던 게 앞으로는 조금은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양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3평이든 기본적으로 1200대 분양을 해서 가격 하면은 4억대요. 84가. 그러면 거기에 기본 주변 시세가 5억, 6억은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지금 청약을 받는데 입지가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입지 여건을 지금은 보고서 청약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처럼 막 세종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다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편차가 생긴 게 지금 현재 2단계 되면서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특별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기본 공급 물량을 맞춰주고 있으니까 받쳐주기 때문에 일반 청약 물량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은 계속 상향되는 시장은 아직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분양권이 전매가 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약 경쟁률은 지켜보시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날 대대적으로 오픈되고요. 2월 초에 또 동부 센트럴빌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청약만 있으면 세종이 되게 시끌시끌해요. 들썩들썩하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청약 모델하우스 오픈들도 하고요.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하면서 이번에 5월에 또 공급되는 게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또 공급을 해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더샵 예미지라고 해서 얘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됐던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서 이제 얘가 거의 입주가 9월에 입주를 하는데 얘랑 얘 블럭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상가가 늦으면 넷째 주쯤에 이달 넷째 주쯤에 입찰이 예정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세종의 아파트 단지 상가 민영은 거의 다 현장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 입찰을 할지 청약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가 지금 현재 두 블럭이 공급 예정이고 얘네들은 지금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얘네 상가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가다 보니까 여기 기본 세대가 여기가 거의 한 812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력하고 여기는 이제 세대는 일반 상가들이 여기 같이 포진돼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조금 작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틈타서 단지 상가들이 쪼로록 쪼로록 해서 많이 공급이 됐는데 분양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임대율도 높지는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공급이 될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정동에 있는 그 단지 상가인데 얘는 10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거든요. 9블럭인데 그 가운마을 9블럭인데 얘 같은 경우는 9월에 하고 LH다 보니까 공개 입찰이다 보니까 낙찰가는 조금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 전국 청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라갈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9월 여기는 28일쯤에 아마 첫 번째 청약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6-4생활권에 있는 여기 마스터힐스가 내년 9월에 입주를 해요. 9월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 상가를 지금 5월에 맞춰서 오픈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아직 준공이 분양 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16일, 17일 해서 이번 주에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냐면 청약 의향서를 받고요. 청약 의향서에 플러스 되는 게 통장 잔고를 받는데요. 통장 잔고를 받아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왜냐면 계약 포기율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고 그런 시스템을 해서 6-4생활권에 여기 마스터 힐스도 지금 공급 예정으로 들어가서 5월 달에는 아파트 공급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단지 상가 공급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뭐 부동산들 이제 일반 시행사들이 일반 상가들 같은 경우도 공급하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 5월에 맞춰서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공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에는 세종이 굉장히 막
풍성하게 들썩들썩하게 형성이 되고 올 하반기에는 이제 분양률이 거의 없어서 아마 기존 아파트 시장이 좀 많이 돌아갈 것 같고 내년쯤에 6세대건축이 공급이 시작이 되면 아마 그때 되면 또 다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분양권 전매가 안 되다 보니까 피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건 눈에 안 보이고요. 지금 제일 전매 안 돼서 엊그저께 사례로 본 게 여기 다정동의 대림 이편한 세상 여기 아파트가 84하고 59가 공급이 됐는데 얘는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2억에 거래가 됐어요. 2억이면은 주변 시세 대비 5억 5천, 5억 한 2, 3천 정도가 총 매매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가 거의 6억까지는 가요. 6억까지는 가니까 5억 5천인 미분은 초반에 잘 사신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거래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씩 있고요. 지금은 대기자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 2-4생활과 나상도 하나건설에서 지은 트리쉐이드인데요. 얘가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여기는 물량 나오면 연락 주고 여기는 이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현재 여기 중흥 같은 경우는 54평형이 단입 저기 주평형대다 보니까 아마 대형으로 평수가 포진이 되면서 약간 조금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가 아마 나성동 여기가 주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여기 이생이 조금 한도가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일생에서 여기 레이크파크나 여기 한림이나 제일이 좀 대형 평수가 포진돼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매가가 거의 한 10억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셨고요.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나 그런 게 안 되고 현금 잔압인데도요. 처음에 분양으로는 미분양이 났던 케이스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금 잔압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에서 계약 분양하는 거는 줄을 서서 가져갔어요. 잔압인데도. 그래서 세종은 아직도 자본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는 게 왜냐면 못 판 적이 없거든요. 대형 평수는 중도금 대출 부분이 안 되는 데는 미분양 난 거는 맞는데요. 왜냐면 청약, 여기 세종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넣을 수가 없고요. 거의 한 25%밖에 청약 처분 조건으로밖에 집을 청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거나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아파트를 못 받잖아, 청약으로. 어쩔 수 없이 미분양이 났는데 그게 선착순 분양을 하면서 줄을 서서 가져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율은 세종은 많이 뜨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높아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특별 공급 받는 분들이 계속 그 공급 물량을 받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종시 시민이 자꾸 많이 늘어나면서 당해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직접 느끼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2년 전에 임대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살 걸. 네, 그런 분들 제가 사랑할 때는 안 사셨거든요. 살 걸. 그걸 되게 많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세종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 거래율이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요. 세종은 조금 괜찮은 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입주장 물량이 계속 돌다 보니까 저희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중개사들은 그래도 할 게 많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다 개발된 게 아니고 상업용지도 다 공급된 게 아니고 또 원주민 권리가 아직 100% 다 수납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완료가 됐으니까 세종은 아직까지는 향후 10년간은 투자해볼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 쉬고 질문 좀 받아주세요. 네. 네, 잠시.